오늘은 첫날이라서 여러분들 답안 작성부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논술에 대한 설명, 뭐 내용 정리, 해제 풀이, 해제 설명 이런 것들도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나눠서 있을 건데, 다음 주 2회차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수업할 때 쓸 논제 풀이가 또 있을 겁니다. 초반 45분에서 50분 동안 있을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충분히 시간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주에 썼던 답안지 제출을 지금 했죠. 그거를 내가 지금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뭐 조교를 쓰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서 내가 직접 쓰는 중에 한 명씩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쓰다가 좀 방해 느낌도 있긴 있는데, 쓰다가 나와서 답안지 검토 같이 하고 들어가서 계속 쓰고, 요거를 여러분들 그냥 처음에 그것부터 시작을 할 친구도 있고 쓰다가 불려 나올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4, 50분 정도를 충분히 다 활용하지 못하고 35분, 40분 정도 걸려서 그 답안 작성을 하게 되겠다. 그럴 거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요거 관련한 내용들 추가적인 해설, 해제 강의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 들어갈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오래 걸리는 날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에는 주제가 좀 바뀌거나 학생들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내용 관련한 그 논제를 보겠다 할 건데, 그 내용 전혀 모를 때 야 일단 써봐 그러면 멍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다음 논제가 나갈 전주에는 요거에 관한 설명이 또 요거 해제 내용 설명 요거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업 간의 회차별로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다음 주 고려해서 수업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중간에 수업 빠지고 이러면 약간 흐트러지는 것 때문에 수업 따라오는데 좀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계획 있는 사람, 저는 뭐 8월 마지막 주에 뭐 9월 몇째 주에 뭐 이래 해가지고 뭐 한 회 두 회 빠질 거 있는데요, 그럴지도 몰라요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 쓰는 시간이나 첨삭받을 시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수업 늦지 말고 제 시간에 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조금 일찍 와도 괜찮아요. 좀 일찍 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수업 시작 7시부터인데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은 나도 약간 일찍 올 수 있으니까 그 앞 시간 때문에 빡빡하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요 첨삭받을 거를 요때 수업 시작 전에 미리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추가 질문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개별 질문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해놓으면은 시간 충분히 활용해서 고민할 거 다 하면서 중간에 흐름 안 깨지게 답안 작성할 시간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정시에 제대로 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시간 충실히 쓸 수 있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풀어본 문제들 중에는 연대 기출문제 중에서 연력학 문제도 1번 논제에서 관련 내용으로서 들어가긴 했는데, 연력학도 결국에는 역학하고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3번 논제 풀어보라고 했던 경희대 기출문제의 경우에 포물선 운동, 운동량과 충격량, 원운동도 약간 들어가 있는 뭐 요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포물선 운동이나 원운동은 2차원 운동, 2차원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룰 기회가 그 3회차 정도에 한 번 더 있을 건데, 그것들도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는 힘, 일, 에너지, 운동량 이런 것 다루는 것이 일반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요 내용 조금 더 다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아는 부분도 있을 거지만, 내가 아직은 여러분들 개별 실력을 잘 모르니까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은 몇 가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 우리 실전 논제 있었고 뒤에 이어서 해설 있었고 24쪽부터 어느 정도 내용 관련한 쭉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직선 운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모르면 안 돼요. 연대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이 아직도 모르면 안 되니까 약간 자질구레한 것들은 빼기는 했는데,
뉴턴의 운동법칙 24쪽부터 나오는 것에서 1, 2, 3법칙에 대한 개요 쭉 설명해놨고 25쪽에는 여러 가지 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물리학 2 교과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통합적으로 다 설명을 해놓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힘의 종류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것에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에 중력, 무게라고도 표현이 돼 있을 거고 전기력 표현도 또 나오게 될 거고 25쪽의 표에 장력, 수직항력 자주 나오고요. 탄성력은 물리원에서 어느 정도 쓰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 익숙하리라고 보긴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고요. 맨 밑에 마찰력 나오죠. 마찰력이 그런데 물리2에도 없습니다.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여기에 대한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모의고사나 문제집들 보면은 수능 경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봐도 되는데 물체가 운동한 동안에 특정 구간 동안에는 마찰력이 작용을 이만큼으로 일정한 크기로 작용할 거다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딱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력 구분해서 이런 조건에서 물체가 과연 미끄러지기는 할 거냐 말 거냐부터 판단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보통 문제가 될 경우에는 운동 마찰력이 일정한 크기로 이 정도로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힘 다루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는 내용들 그래도 물리 내용인데 이런 거 빼먹으면은 너무 허전하니까 일단은 써놓은 거고요. 탄성력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푸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리만 해놨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일단 28쪽에 나오는 등속 원운동 잠깐 볼게요. 요것도 포물선 운동하고 관련해서 우리 그 2차원 운동에 대한 설명할 때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러는데 등속원 운동 경희대 기출문제 또는 유사문제, 변형문제 푸는 과정에서 또 필요했었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자 등속 원운동 어떤 물체가 원형 궤도를 돌 거예요. 어떤 물체가 원궤도를 돌 건데 질량이 mkg짜리 물체로서 해당 물체는 이렇게 생긴 평면상에서 원운동을 한다 치자. 이 원궤도는 중심이 여기고요. 반지름이 rm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궤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돌아갈 건데 그게 등속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등속이라고 할 그 속은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죠. 물체는 당연히 궤적을 따라가려면 해당 위치에서 접선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 방향은 계속 바뀔 거니까 속력이 일정할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일정할 속력은 V라고 하면서 이걸 선속도라고 합시다. 선속도 V가 유지되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할 건데요. 그럴 때 자 간단하게 공식 점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물체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라고 하죠. 보통 T로 나타내는데 주기는 얼마 되겠니? 그랬을 때 물체가 V라는 속력을 일정하게 하면서 쭉 돌아가는 트랙의 길이를 속도로 나누면 되니까 R미터 반경에 대해서 원주 2πr미터를 V라는 속력으로 뱅글뱅글 돌 거니까 V분의 2πr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체가 이런 원 운동을 하는 것을 중앙에서 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얘는 어디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선의 방향을 돌려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1초에 몇 도 돌아가는지 1초 동안에 몇 도라기보다는 몇 라디안만큼 돌아가는지 초당 얼만큼 오메가 라디안만큼 내가 시선이 돌아가요 라고 하는 오메가를 각속도라고 합니다. W 아니고요. 오메가 소문자예요. 오메가 대문자, 오메가 소문자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가 몇 라디안 퍼 세크냐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주기를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관찰되는
그런 물체의 주기는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돌아가야 될 각도가 2파이 라디안이니까 6.28 약. 그래서 2파이 라디안만큼을 이런 각속도 오메가로 돌아간다라는 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네. 그러다 보니 V분의 2파이R은 오메가분의 2파이 없어지고 V는 해가지고 V는 R 오메가라고 이렇게 간단히 쓰는 게 가능하다. 특히 오메가가 라디안 퍼 세크를 쓸 때에는 숫자 그대로 360도였을 때는 좀 달리 변형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28쪽에 V 선속도 가질 때 이게 주기 t초라 한다면 V분의 2파이R이다. 1초 동안에 돌아가는 각도 오메가를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썼는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쓰면은 두 개 연결해서 쓰면은 V는 R 오메가라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일단 공식으로서 지금 한번 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속도가 있고 오메가라는 각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물체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다. 뭐 속도라는 것이 방향이 바뀌는 정도가 있을 텐데 그 방향이 바뀌는 것도 속도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를 쓸 수가 있어요. 10m/s, 10m/s 계속 일정한데 이런 거 가속도가 시간분의 10에서 10으로 0만큼 바뀌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벡터량의 변화량을 측정을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밑에 구심가속도 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냥 이런 경우에 물체가 속력은 일정해도 방향만 바꿔도 방향이 조금 후에 살짝 틀어지느냐 많이 틀어지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가속도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공식으로 외웁시다. 일단은 가속도는 저런 반경을 이와 같은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R분의 V제곱 m/s 제곱이다 라고 가속도의 크기를 하나 쓸 수가 있고 그런데 V는 R 오메가라고 나오기니까 V에다가 전체 대입한 다음에 쓰면은 R 오메가 제곱 m/s 제곱이다 라고 써도 되겠어요. 오메가에 다시 한번 라디안 퍼 세크 단위로 쓴 표현법을 쓰면은 요 숫자 그대로 쓰면 m/s 제곱 단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속도는 물체의 방향을 바꾸는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물체의 나란한 방향의 가속도는 속력을 빠르게 한다. 반대 방향 가속도는 속력을 느리게 한다. 방향만 바꾸려면은 해당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성분은 현재 속도 수직 방향이어야지 되겠다. 특정 지점을 지날 때 속도의 수직, 접선 방향인 속도의 수직이 되려면 그건 원 궤적의 중앙 부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가속도 성분을 중심인 O를 바라본다, 거기를 향한다라는 의미로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운동하는 물체가 받을 중앙 부분, 궤도 중앙을 향하는 가속도 성분 구심 가속도라고 하자. 뉴턴역학에서 F는 ma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반드시 특정 힘에 의해서 가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얼마겠니? 그러면은 가속도가 있으면 F는 ma니까 질량에다가 가속도 값 곱한 식이 되겠어요 라고 해서 힘 mr분의 v제곱 뉴턴을 그런 가속도 방향으로 받았어야 돼요. 이 힘이라는 것이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가해졌을 힘이다 라는 뜻에서 이걸 구심력이라고 하자. 구심력, 그래서 F는 mr분의 v제곱 내지는 mr 오메가 제곱 뉴턴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심력에 력이라는 힘의 종류처럼 이렇게 표현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힘이다. 그러니까 힘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이런 힘도 있어 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조금 정리를 해봤었던 중력, 장력, 탄성력, 수직항력, 마찰력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실제 가해지는 힘인데 구심력은 가짜 힘이란 뜻이 아니라 그러한 힘들의 효과입니다. 힘들의 효과예요.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mkg짜리 물체가 rm 반경을 v/s로 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구심력 mr분의 v제곱 뉴턴이라고 할 크기의 힘을 이런 방향으로 결론적으로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구심력이 이런 게 작용할 거야 라고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적인 물체가 받고 있어야 될 형식상 구심력이라는 효과가 나타날 힘이 실제로 뭐가 있나라고 살펴보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받을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 근데 가만 보니까 그때 rm 떨어져 있을 이 중앙 부분에 라지 mkg짜리 물체가 있었어. 나는 mkg인데. 그러면 이게 나를 중력상수, 만유력상수 g 곱하기 r 제곱분의 mmN으로 계속 당겼을 텐데 싶으면 얘는 그런 힘 받아야 되는데 일치하는 방향의 힘을 이렇게 항상 받고 있네. 그러면은 이 효과가 나타날 힘이 만유인력으로서 이런 크기가 조건상 나타날 g r 제곱분의 mmN이라고 하는 게 맞아 떨어져야 되겠다. 이 계산 결과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배전이 돼 있네. 큐쿨롱. 이게 스몰 큐쿨롱으로서 둘 다 양전하를 띠네. 막 이랬다 그러면 몰랐는데 그러면 취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지 큐쿨롱짜리 스몰 큐쿨롱짜리 물체가 여기 있으면은 그때 이렇게 밀리는 힘을 받을 텐데 그러면 상황상 중앙 쪽으로 받아야 될 힘의 반대쪽 힘을 언제나 KR제곱분의 QQN을 받고 있는 거니까 구심력 효과는 나타나야 되는 건 이건 무조건 결론으로서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힘을 받으면서 점전하에 의한 전기력을 바깥쪽으로 받는 효과는 이 원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요렇게 한 힘의 결과가 R자 힘은 모양은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라고 상황 보면서 실제 힘들의 중앙 방향으로 기준으로 반대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R자 힘의 결론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원궤도에 가까운 운동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라고 해야지 되겠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희대 그 비행기 이렇게 운동하는 문제도 또 적용 가능한데 그 앞에 연대 기출 문제 또는 그 변형 문제로서 진자 운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또 써야지 되겠어요. 자, 요게 어떻게 쓰이는지는 잠깐 있다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힘에 의한 효과로서는 이제 크기가 속력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를 더 얘기할 수도 있기는 하다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합니다. 자, 밑에 나오는 28쪽 밑에 나오는 구심가속도의 유도 과정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최근 논술 문제에 특정 공식이나 이론에 대해서 유도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과거 한 10년 전 그 이전 문제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잠깐 요 설명 하나 하고 싶은데 자, 이런 것들 이제 내용에 대해서 알면 좋은데 내가 잘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푼 문제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22쪽 경희대 기출 문제 변형 문제 요거 3번 논제 보면은
아, 그렇구나. 운동량 충격량 관계가 이렇구나. 이러저러해서 관성력 중에 원심력이라는 것도 얘기하는구나. 구심과 속도라는 것이 R분의 V제곱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으면 제시문에 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없는데, 몰랐다면 이런 것들이 제시문에 나옵니다. 제시문에 이런 게 나왔으면 이거 공식 까먹었는데 잘 됐네, 이거 써야지 하는 거. 제시문에 따르면 뭐뭐뭐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쓰는 거, 그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써야 됩니다. 당연히 써야 돼요. 내가 몰랐는데 요거 보니까 인제 알았어. 그래서 이렇다라는 상황이라서 쓸 수도 있지만, 혹시 난 저거 원래 아는데 그래도 제시문에 의하면 이런 표현 써주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두 번째, 학생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답은 내가 적절하게 풀어서 논리적으로 문제없이 풀이 과정 쓴 다음에 맞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리 문제는, 수학 문제도 좀 그런 면이 있기도 하는데, 물리 문제는 똑같은 문제라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은 똑같지만 맞지만 학생에 따라 풀이 과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비슷한 방법에서도 중간 과정에서 약간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어떤 학생은 공식에 대입해서 전개하고 답 얻어내고 하는 과정을 숫자만 가지고 쓰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숫자만 가지고 나타내긴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도 활용해서 써나가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등가속도 운동이면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지, 그래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쭉 설명하고,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밑면적이 이동거리 변이에 해당하므로 그런 표현 쓰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V는 V0 플러스 ATS는 V0T 플러스 2분의 2A는 V제곱 마이너스 공식 이용해서 쓰는 방법, 평균 속도 활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 그래프 활용해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밑면적과 기울기 이용해서 쓰는 방법, 크게 일단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는 뭘로 푸는 게 득점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점수를 제일 많이 딸 수 있겠어? 첫 번째, 공식 활용하는 거다. 두 번째, 평균 속도 활용하는 거다. 세 번째, 그래프 활용하는 거다. 뭐가 점수가 제일 높겠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풀어도 된다라는 건 또 아닙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게 득점을 제일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정답은 제시문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자, 여러분들, 제시문이라는 거 뭔가 제시한다는 얘기죠? 뭘 제시하겠니? 뭘 제시하겠어요? 그래, 내가 채점을 할 건데, 또는 내가 이런 의미에서 네가 이런 거 아는지 확인하려고 문제를 냈는데, 출제자의 의도와 채점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채점표, 배점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더 높은 점수를, 많이도 필요 없어요. 1, 2점 더 높은 점수를 얻어서 합격만 하면 돼요.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채점표에서 이 말 있니 없니 하는 것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쓰면 되는데, 똑같은 문제도 나는 풀이 과정이 오류가 없는데 이 채점표에 나온 말들은 안 쓰면서도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라는 방향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 방법대로 아무렇게나 좋은 방법대로 쓰게 되면은, 얘가 맞기는 맞는데 이 채점표에 이 말은 없었는데 하면서 득점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채점표를 여러 가지로 만들면, 여러 가지 풀이 과정 다 고려해서 여러 개를 만들면 하나하나에 언급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점수, 이런 점수를 주는 게 이게 비교 우위 또는 그런 점수 비율을 주는 게 합당하냐라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특정 문제에서 채점표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A형, B형, C형 얘가 어떻게 썼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학생이 있겠죠. 나는 이 방법대로 썼는데, 난 이 방법이 좋아서 썼는데. 그러지 말라고. 야, 이 문제는 이거 이용해서 풀어라는 것을 제시문에다가 언급을 하는 거라고. 뭐? 어떤 학생은 물리2 공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다른 방법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학교 물리학과 다니다가 다른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 대학물리 공부했는데 응시라는 친구도 가끔 있습니다. 돼 있는데 푸는 친구도 있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되게 유용한 방법을 알더라도 제시문 보니까 굳이 이 내용이 들어있어. 그 내용은 야, 나도 다르게 풀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요 용어 내지는 이게 필요한 방법을 활용해서 그거 따라서 풀어줘야 채점이 가능해 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봤더니 제시문에 쓸데없는 소리 써 있어. 우리는 물체의 직선운동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변이 또는 속도 등등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 그래프 접선에서의 기울기가 물체의 가속도를 의미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밑넓이를 적분하게 되면 물체의 변이가 나온다. 아씨, 이거 아는 건데 그렇고 그냥 안 읽고 넘어가고 다 아는 거네. 안 읽고 넘어가고 문제나 풀어볼까? 그래서 계산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우연히 그게 일치하면 좋은데 그 문제 풀 때에는 이러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때는 요거 평균속도 요거 접선 기울기 또는 요 기울기 비교해서 이렇게 되겠구나를 그걸로 문제풀이 과정을 쓰라는 얘기다. 잘 풀긴 했는데 정답 점수만 주고 점수 나는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시문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는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생들 보면은 논술 문제를 풀고 나온 다음에 시험 잘 봤어. 문제가 풀만했어. 쉬웠어. 그래 놓고 합격자 발표나 보니까 불합격입니다. 뜨면은 이제 얘들이 이제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하죠. 내가 진짜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이런 것도 봤는데 보니까 내가 썼던 답안이 다 맞아. 정답이 맞아. 근데 난 떨어졌어. 역시 정시 확대가 답이야. 논술은 믿을 거 못 돼. 이게 제비뽑기나 다름없어 이러면서 수시 폐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애들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얘가 답안지를 잘못 써서 그래요. 채점표 이렇게 채점할 건데 알겠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내 맘대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떨어진 거라든지. 그래도 답 맞았으면 붙어야죠. 네가 맞을 정도였으면 너와 경쟁자라고 할 수 있을 친구들은 너하고 실력 별 차이 없을걸? 답들은 다 맞았을걸? 그러니까 엉뚱한 방법을 써서 추가 득점을 못해서 네가 떨어진 거야 라는 거라고. 자, 여러분들 논술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가 잘못한 게 뭐라도 있으니까 떨어진 거고 너는 운이 좋아서 붙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그게 채점자의 의도가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접근할 때와 모르고 접근할 때 합불이 완벽하게 갈리는 공정한 시험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시문 활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일단은 필요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는데 여러분들 해설 보면서 요거 풀이 과정이나 계산 과정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자, 내용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면은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 앞에 나오는 단진자 관련한 문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해설을 읽는데도 필요하고 요거랑 관련 있는 거라서 같이 보겠어요. 자, 문제 보면 천장에 줄을 달아놓고 라고는 했는데 여기 물체 mkg짜리 또 달아놓을 건데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단진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줄 끝에서부터 줄 끝까지라기보다는 물체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다면 별 상관없지만 물체의 질량 중심까지 거리를 L이라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 줄 부분까지라 그러면 약간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데 부피 무시하지 않는다면은 질량 중심까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공기저항이나 기타 요인들이 다 이상적이라서 공기저항도 없고 나머지 에너지 손실도 없을 건데
물체를 내가 살짝 들어서 세타 제로 각도만큼 이렇게 줄이 기울어지도록 연직 방향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지면에 대한 수직 윗방향 그런 방향에 대해서 뭐 이런 말 길게 쓰는 것보다도 그걸 연직 방향이라 그래요. 연직 방향. 지면에 대한 각도가 아니라 연직 방향에 대한 각도가 세타 제로가 되도록 최초의 물체를 추를 들었다가 가만히 놓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놓으면 쭉 최저점까지 갔다가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 왕복하는 진자운동을 단진동이 될 거긴 한데 계속 반복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mkg짜리 Lm짜리 줄에 의해서 세타 제로만큼 놓고 가만히 놓으면 자 얘는 언제 순간 속도가 최대값을 가져요? 언제 그 속도가 최대한으로 나와요? 바닥에 있을 때죠. 요때 이렇게 쓱 지나가는 요 속도가 최대 속도로 나오죠. 자, 그리고 느낌상 이 줄에 걸리는 장력은 언제나 일정할 것 같아요. 크기가 변할 것 같다면 언제가 그 크기가 최대일 것 같아요? 일단 줄에 걸리는 장력 크기가 일정하다 그렇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 언제 그 크기가 최대가 될 거다? 요때 최대가 될 거기는 합니다. 요때 장력이 최대값을 가진다. 최대 속도일 때 또한 장력도 최대가 될 거다. 자, 이것 중에서 내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 최대 속도 값은 여기 나온 m, l, 세타 제로 그리고 중력과 속도 g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될지 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쓸 수 있겠어요? 자, 요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수능 볼 거라면은. 자, 최대 속도라는 거 살 때 학생한테 물어보면은 뭐 지금 또 얘기하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 자, 이런 생각해요. 학생들이 물체가 단진동 하는 동안에, 진자 운동하는 동안에 내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거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기 때문에 이게 가질 최고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가질 최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요 최대 속도를 이용한 운동 에너지와 같을 것이다. 그러는데 이 최고점이라는 것은 최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 요때 높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길이가 L이니까 요만큼이 H라면은 H는 L 길이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만큼 L보다 짧은 게 되겠다. H는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 될 지점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요거 대입해서 MM 하면서 구하면 되겠다. 뭐 그래서 요거 루트 씌우고 하면은 V값 구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쓸 것 같아요. V 맥시멈 값은 루트 2G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한다면은 이런 식들이 들어가면서 아마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답안지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기 저항과 다른 에너지 손실은 무시함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것 같다. 그러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최고 지점, 최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표현이 된다.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만약에 최대 속도를 구하는 문제였었다면은 문제를 푸는 개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문장으로 길게 쓰면 이제 답안지는 완성이 되어 갈 건데 여기서 뭐 빠진 거 없나? 빠진 거라든지 득점 요소 더 추가할 말이 있을까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도 안 나오면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대강 식들만 떠오르고 답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면은 너무 수능 문제 풀이 하듯이 하는 거고, 그래도
요런 말, 이런 조건.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 정도 쓸 것 같아요. 라고 한 사람. 떨어질 겁니다. 뭐? 지원자 경쟁률 20대 1, 50대 1. 합격 확률. 다시 얘기하지만 추가 합격 이런 것도 중복 지원 때문에 있긴 하지만 적게 보면 1, 2%에서 많아봤자 5% 정도라고 볼.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응시자금의 불합격 확률. 불합격률 95에서 98%예요. 이 답안지가 거기 들어가는 답안지입니다. 평범하게 쓴 답안지. 누구나 쓸 수 있는 답안지. 그 학교 지원, 연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쓴 답안지. 자, 근데 그 답안지 수준, 학생들의 생각이라는 게 수능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를 시간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 풀이만 익숙한 게 이런 건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딱 하나 정도만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차별되면서 1, 2, 3번에서 득점해서 요 조그만 점수 좀 모아서 합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여기서 뺄 건 딱히 없어요. 뺄 건 딱히 없는데 굳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라는 조건에서 단순히 요거만 나타내는 거는 약간은 아쉽다.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약간은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물체가 임의의 지점에서 현재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특이한 지점이고요. 가장 속도가 빠르거나 가장 높이 있는 지점이고 임의의 지점 여기에서 연직 방향에 대한 각도가 세타인 상태에서 운동을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 그 물체가 그 순간순간 받고 있을 힘들이 뭐가 있나 따져보면 중력 있고요. 중력은 늘 일정한 mg 크기, 방향도 연직 아랫방향으로 있을 거고 공기 저항과 기타 에너지 손실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공기 저항 없으니까 움직여도 그러면서 장력을 받겠네. 장력 받죠, 당연히. 장력을 받긴 받으면서 어쨌든 이런 운동을 하고는 있을 거고 다른 힘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중력이 가해지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존력 또는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면서 이미 썼을 거기 때문에 고려가 됐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요런 거 사소하게 한마디만 더 들어가면 좋다고 그러고 그럴 건데 거기에다가 장력이 가해지긴 하지만 그 장력은 순간 운동 방향인 호 모양 궤적의 접선 방향에 대해서 언제나 수직으로 가해질 거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한 일은 제로가 될 것이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다. 공기저항 없고요. 에너지 순도도 무시할 거고 중력과 장력이 작용할 건데 장력은 순간순간 물체가 할 힘이 제로 뉴턴도 아니고 있는 것도 확실하지만 할 일이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거다. 정말 선생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포인트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풀 때는 그거 원래 그냥 그런 거는 별 영향 안 미쳐 빨리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중요한 거라니까. 자,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의 조건으로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은 많이 하는데 장력은 비보존력입니다. 근데 비보존력이 작용 안 하니? 하잖아. 하면 얘는 역학적이 원래 보존이 안 돼요. 근데 그 비보존력이 일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보존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천편일률적인 역시 연대 우리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 많이 지원했구나. 허허허. 크게 틀리지 않네. 이런 거 채점하다가 요 내용을 조금 더 엄밀하게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고 틀리지 않고 당연히 필요한 말을 제대로 썼어. 쉽게 엄밀하네. 일단 눈에 찍고 들어가야 된다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답안지인데 완전 다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답안지에서 뭐 있어. 1점 주기도 아까워. 0.5죠? 이걸로 합격하는 겁니다. 1번 문제에서 똑같다가 요런 거 몇 개로 2번 문제에서 똑같다가 요런 거 몇 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점 더 받아서 합격하는 거예요.
쉴 수 없다는 가정하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찾는 것. 또는 특정 법칙을 언급을 할 때 법칙들이라는 것들은 그게 적용 가능할 조건이 있고, 이거는 그거 쓰면 안 돼라는 조건이 있죠. 우리 문제 풀 때 자동적으로 직선상 운동하는 두 물체 충돌 몇 미터 퍼 세컨드 어떻게 됐었다 막 그래프 나오고 숫자 나왔다 그랬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맨날 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왜 안 썼니? 선생님 그거 보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당연히 그걸 써서 푸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그 조건을 무려 이렇게 훌륭한 조건이나 법칙을 안 쓰는 문제도 있다. 그렇다는 건 문제마다 사실은 수능하고 달라요. 문제마다 사실은 조건이 이러하니까 지금은 이 법칙이 적용된다. 이게 문제 전체 풀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로 푸는 문제야. 이거는 운동량 보존으로 푸는 문제야. 이거는 1에너지 정리 써가지고 계산 많이 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그걸 생략하고 문제부터 푸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빼먹어요. 또는 조건을 엄밀하게 적용하지 않거나.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데 그걸 빼먹으면은 감점 요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득점이 충분히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항상 신경 쓰라. 이게 전반적인 논술 답안지 쓰는 요령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언급을 꼬박꼬박 하면서 쓰는 거. 요거 연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되겠어요. 자,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진자 운동을 하는 가운데 t 값이 언제 최대일지, 그리고 그 최대일 경우에 물체에 가해지는 장력의 크기를 한번 구해도 봐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역시 언제가 최대일지 이때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들 우리 정성적 설명이라는 말이 있고 정량적 설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성적 설명은 용어만을 이용해서, 용어와 표현만을 이용해서 문장으로 하지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정성적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정량적 설명이라는 거는 숫자 관계를 이용해서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니까 이래라고 한다는 겁니다. 너 좋아해. 왜 좋아하는데? 이뻐서 좋아해. 이게 정성적 설명이고, 너 좋아해. 왜 좋아하는데? 너 돈 많잖아. 그래가지고 너 한 달에 1억씩 벌잖아. 그래서 난 널 좋아해. 이건 정량적 고백이죠.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정량적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이쪽으로 갈까요? 임의의 지점에서 추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지점에 있었을 때 역시 얘는 다시 한번 연직 아랫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받을 거고요. 공기저항 같은 것들 무시할 수 있으니까 오로지 장력만 받겠네. 이 두 힘에 의해서 물체는 알짜 힘에 의해 가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물체가 받는 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그 알짜 힘을 구하기가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들에 대해서 의미 있게 가속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할 방향에 대해 나란한 성분과 수직일 성분을 구분을 합니다. 지금은 물체가 요렇게 접선 따라서 이 L 길이 호 모양 궤적의 접선 따라서 운동하는 중일 거라서 그에 대해 수직 방향일 장력은 놔두고 그에 대해서 이상한 방향인 요 중력을 운동 방향, 수직, 나란한 방향으로 분해를 해보자. 요게 세타라고 한다면, 요것 또는 요 각도가 세타다라고 하면 이게 세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두 힘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요게 mg 코사인 세타, 요게 mg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mg 사인 세타는 운동 방향, 이렇게 갈 때는 속력을 늦추거나 이렇게 할 때는 속력을 빠르게 하겠네. 그러려니 할 건데, 자, mg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mg 코사인 세타라네. t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장력 t, 저 순간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선생님 저런 거는요 맨날 mg 코사인 세타랑 같아가지고 저런 경우에는 상쇄시키면 돼요. 그럼 되나요? t가 mg 코사인 세타하고 같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현재 움직이는 방향, 수직, 아무튼 방향의 힘은 해당 물체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요 힘의 역할은 빠르기를 바꾸는 역할을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갈 땐 빨라질 거고 올라가는 중이었다면 늦추는 역할을 할 거고, 방향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할 힘이에요. 근데 얘가 방향이 안 바뀌니? 아니잖아. 순간순간 계속 바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상쇄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는 동안에 요렇게 방향이 틀어져야 될, 내려간다면, 올라간다면 요렇게 방향이 틀어져야 되니까 방향이 이쪽으로 틀어져야 되겠네 라고 한다면은 t가 mg 코사인 세타보다 커야 돼요. 그랬을 때 둘이 같으면 안 되고 t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가 양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될 거냐, 요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t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얼마가 돼야 돼요? 뭐 적당히 되면 되겠죠가 아니라 상황 분석을 해보니 이건 요렇게 생긴 일종의 원궤도의 반지름 L자리, 원궤도의 어느 순간에 얘가 방향이 호를 따라가고 있어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 힘들 간의 R자 힘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다라고 가자는 겁니다. 뭐? 요 순간에 저쪽 결국에는 원궤도의 중심 방향으로 향할 힘의 크기가 그렇게 움직이는 물체의 m, 반지름 L자리를 돌고 있어요. 현재 속도 V예요. 그러면은 이게 요거를 만족시키면 된다고. 구심력을 이렇게 등속 원운동일 때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V 값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V 맥시멈이 아니라 일반적인 V 값에 대해서는 그때 세타 값을 이용해서 루트 2g L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거 대입해 보면은 M L분의 2g L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요. 제곱한 거니까 쓸 수 있으니까 L 이렇게 지워지면서 세타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되네. 여기 또 코사인 세타 있고요. 그래서 요거 전개 가지고 쓰다 보면은 그러면 언제 장력이 최대가 될까라는 거 요거 넘겨서 쓰다 보면 나머진 다 상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여기 마이너스 요거 넘어가면서 플러스 바뀔 거긴 한데 요로 하게 됐을 때 그냥 쓰자. 말로 하지 말고 t는 mg 코사인 세타 넘기고 여기서는 플러스 L 지워졌고요. 2mg L 없어지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요. 식으로 하면서 세타 관련된 식 여기 mg에 나와 있으니까 mg 코사인 세타 플러스 2mg 이렇게 나오면서 코사인 세타 나머지는 상수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최대일 때 t도 최대겠어요. 언제 최대니? 세타가 0일 때죠. 느낌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세타가 0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 이걸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최저점에 있을 때 속도가 최대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물리1이에요. 물리1에 보면 단진자 잠깐 나오죠. 거기까지가 아마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높이가 제일 낮을 때가 포텐셜 에너지 최저, 운동 에너지 최대, 속도가 최대일 것이다는 되는데 장력이 최대일 거다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진자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구심력 조건 이런 것들이 재심에 나왔다면은 그걸 활용하기 위한 풀이법을 따라서 쓰라는 거구나 라고 해야지 된다는 거고 또는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제시가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풀이를 생각할 줄 아는 것도 내가 풀어야지가 아니라 채점자가 어떤 풀이가 돼 있는 답안지를 요구했느냐를 캐치해서 그 방법을 따라서 푸는 것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 논술이 어쩔 때는 까다롭기도 합니다. 논술이 까다롭기도 한 거예요. 자, 좀 예시로서 이걸 들기는 했는데 사실 진자운동이나 원운동, 구심력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
평면 운동 얘기라서 이거는 다음에 또 주제 잡아서 한번 포물선 운동과 함께 포물선 운동, 원운동, 진동, 진자 운동 이런 것들 한꺼번에 좀 다룰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도 이제 일 에너지 정리 다음 시간하고 또 한 번 정도 필요한 내용들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건데 오늘은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언급을 하긴 했는데 답안 작성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실제로 답안 작성을 해보기도 하고 연습이 필요한 건 이런 거기도 한데 아무튼 해설 보면서 여러분들 좀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좀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답안의 구조다라는 거 설명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들인 날이었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뭐 그런 것보다는 폭이 작을 때 무슨 단진자로 해서 가속도 주기에 영향을 영향 준 요인 이런 거 찾으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설 보면서 조금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뒤에 이제 일 에너지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기도 한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뒤에 설명이 쭉 더 나와 있고 뒤에 간단한 또 뭐 객관식 연습 문제도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보시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주면 좋겠습니다. 요 뒤쪽 내용 관련한 것들도 어느 정도 예습 자료 또는 나름 공부되어 있는 것을 복습 자료로 준 거고 관련한 내용 역학 부분에서 좀 쓸말이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하느라고 좀 많은 시간을 더 할애하기도 했는데 오늘 이 정도까지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 풀이하고 답안 작성하고 관련 내용들 쭉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요게 주로 해야 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문제 제대로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리됐으면은 집에 가서 각자 좀 그러기 위한 노력들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